네, 그러니까 기혼 요소, 기후 요소 3대장의 마지막 바람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이제 규모로 본다면 가장 큰 이제 항상풍이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 항상풍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뭐 바다와 접해 있는 육지 정도에서 나타나는 계절풍 정도의 크기, 그런 바람이 있고,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어떤 한 지역 혹은 뭐 한 동네 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국지풍이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항상풍, 그 다음 큰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절풍입니다. 조금 더 규모가 작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애가 바로 이제 국지풍이라는 친구예요. 요거는 이제 지구적 규모. 얘는 뭐 대륙과 해양 정도의 규모. 국지풍은 하나의 뭐 지역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풍 중에서 편서풍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풍은 위도 30도, 60도 사이의 중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위도가 이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고요. 왜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는 세계지리에서는 그것을 배우는데 일단은 여러분은 한국지리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게 되냐면 중국 고비 사막이라든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래바람이라든지 황사가 우리나라로 항상 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공장 외연이라든지 이런 연탄을 떼기 때문에 연탄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들, 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태풍의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북반구를 나눠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적도 지역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태풍은 한 요 정도에서 생겨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요. 예. 근데 이 태풍이 처음 생겼을 때 지구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바람 순환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저위도 지역은 보통 동풍이 불어요. 예. 이렇게 동풍이 불고 있어서 태풍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 30도,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가 편서풍이라고 했잖아요. 30도 선을 돌파하는 순간 편서풍 때문에 이쪽으로 바람을 이렇게 틉니다. 네. 자, 요 현상이 바로 이제 태풍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항상 이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서 누구한테 이제 갑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많이 가죠. 이렇게 휘어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되는 이유가 편서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철에 이동성 고기압이라든지 떨어져 나온 고기압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교대로 통과하면서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고기압이 여기에 멈춰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맑았다가 얘가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비가 오고 다시 이 옆에 있는 일본이 이 영향을 받아서 맑아진다거나 서에서 동쪽으로의 대기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높새바람이죠. 자,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높새바람은 자, 늦봄철에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하는 북동쪽에서의 큰 공기덩어리가 이제 이동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증기를 가지고 우리 영동 지방을 때리게 되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자, 영동 지방에는 이 친구가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형성 강우를 엄청나게 뿌려요. 그리고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기온이 좀 낮죠. 그래서 영동 지방은 비도 많이 내리고 약간은 서늘한 기후를 띠는 반면에 얘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죠? 팬 현상에 의해서 영서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가뭄 현상을 겪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배워볼 바람들은요, 국지풍에 해당하는 바람들입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먼저 해륙풍입니다. 바닷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려져 있네요. 자, 이 바다입니다. 자, 낮에는 우리 기후 단어 맨 처음에 배웠었죠. 네.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따뜻할까요? 그쵸. 육지가 상대적 고온이 되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면서 하강 기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겠죠. 지금 이것은 바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 있고요. 이것을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해풍이 많이 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식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식는 육지가 고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늦게 식는 바다가 상대적 고온이 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바다에서 시작돼 가지고 하강 기류가 있는 육지 쪽에서 내려와서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해풍이 아니라 육풍이라고 부릅니다. 네, 부릅니다.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불더라. 예, 이게 바로 합쳐서 해륙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곡산풍이라는 건 뭐냐면요. 산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람인데요. 자, 낮에는 태양볕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 좀 위쪽에 있는 산 정상부의 기온이 가열되면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이 올라갔던 공기는 다시 여기서 하강해서 이쪽으로 다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산풍이 되겠고요. 곡풍이 되겠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워진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 계곡 아래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산풍이 되는 거죠. 네. 이 둘을 합쳐서 곡산풍이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골짜기에서 산 정상부를 향해서 부는 곡풍이 불고요. 그 다음 밤에는 차가워진 공기가 골짜기 쪽으로 흘러내리는 산 정상부에서 골짜기 쪽으로 부는 산풍이 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풍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온 역전 현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높새바람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늦봄에서 초여름, 오호츠크의 기단이 발달할 때 팬 현상에 의해서 영서 지방으로 불어내리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 처음 불어왔을 때 여기다가는 비구름이 비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너머로 넘어가서 영서 지방에 이상 고온 현상을 유발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하루를 주기로 발생하는 바람입니다. 자, 낮에는 육지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기류 일어난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에서는 하강 기류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게 되고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니까 해풍이고요. 밤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상승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육지에서 하강합니다. 공기는 이렇게 순환하게 되고요. 육지에서 바다로 불기 때문에 육풍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곡산풍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산 정상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승한 공기가 다시 골짜기 쪽에서 하강한 후에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다시 돕니다. 공기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네. 요게 바로 곡풍이 되겠고요. 밤에는 냉각되고 무거운 공기가 산 정상부에서 골짜기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것. 요게 산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풍은 기온 역전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 곡산풍과 해륙풍 요 두 바람은 공통점이 어떤 두 지점의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 기압 차이에 의한 바람이기 때문에 맑고 건조해가지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는 날에는 더 탁월하게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온 차이가 크면 기압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도 더 세지게 되겠죠. 우리 물 높이가 요만한 데서 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 높이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변하는 게 큰 힘이 필요할까요? 네,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물 높이에서 요 정도 물 높이로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쏴 하고 쏟아져 내리겠죠. 바람도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온 역전 현상은 뭐냐면요. 자, 이런 분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밤이 되면 이런 데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산 정상부에서 골짜기 내부로 흘러내려오는 산풍이 불게 되겠죠. 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아래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내려와서요. 그러면 이렇게 쌓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원래 공기는 어때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려면 자연 상태에서는 높은 공기는 상승을 해야 돼요. 가열된 공기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아래로 갈수록 기온이 더 낮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떠냐면요. 태양빛이 이렇게 가열되는 낮에는 지구가 열을 받은 다음에 복사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기온이 높으니까 거기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다시 올라갔던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래쪽이 기온이 낮아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승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가 순환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기온 역전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대기가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분지 안에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돌고 도니까. 자, 근데 역전층이 생기게 되면 이 대기가 지금 아래쪽부터 차갑다 그랬죠. 그리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순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장에서 나온 매연들이 그대로 이 분지 바닥에 모이게 돼요. 대기가 돌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 매연 누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역전층은 어떠한 인간 생활에 피해를 발생시키냐? 대기 오염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차가운 공기가 이 바닥 부분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는 농작물들 같은 것들에 냉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온이 낮을 때 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 뭐예요? 네, 안개. 특히나 이런 지역에 이제 큰 하천이라든지 호수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온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안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선생님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춘천시는 안개의 도시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춘천의 별명이 호반의 도시예요. 자, 호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얘기하니까 누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여기서 얘기하는 호반은 도시의 절반이 호수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북한강 줄기가 여기로 흘러요. 춘천을 관통해서. 네, 큰 강이 북한강, 그리고 소양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도 여기를 흐르거든요. 근데 이 강 두 개가 다 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댐이 다 춘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을 막게 되면 이 상류 지역의 물이 막 고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서 나온 수증기들이 기온 역전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은 순환하지 못하고 그대로 응결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잦다고 선생님이 전에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안개 같은 것들에 의해서 냉해를 입은 그런 복숭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온 역전 현상의 의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원래라면 지표가 상공보다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표가 더 기온이 낮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분지 지형에서 산사면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흘러내리게 되면서 분지 바닥이 차가운 공기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은 안개도 발생하고 냉해도 초래하고 대기가 안정돼 가지고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 스스로가 공기를 순환시켜 주지 못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순환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을 피우면은 따뜻해지니까 공기가 상승 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순환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다음 바람개비를 설치하게 되면 역시나 바람에 의해서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의 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오설록 녹차밭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갔을 때, 이거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딱 느꼈었는데 바람개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전 지역을 찍지는 못했지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약간의 분지 지형인가 봐요. 그래서 녹찻잎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안개가 낄 것 같으면 이런 바람개비 같은 걸 돌려가지고 냉해를 방지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주로 분지나 대도시에서 바람이 약하면서 맑고 건조한 날, 일교차가 큰 겨울철 새벽에 잘 발생한다. 맑고 건조한 날은 온도 변화가 크다고 했어요. 추울 때 확 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워진 공기가 분지 바닥에 모일 경우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몰 후 지표면이 냉각되거나 냉기류가 집적되면서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가 일출 후에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지표면에서부터 서서히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기온 역전 현상은 해소됩니다. 자, 그 다음 사계절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요소의 마지막 바람 끝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바람의 규모에 따라서 선생님이 대중소를 나눴었습니다. 뭐 항상풍, 그다음에 뭐 계절풍, 마지막에는 국지풍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절풍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녹새바람, 그다음에 국지풍 정도만 이제 다뤄볼게요. 편서풍은 항상 불고 있다고 전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는 친구들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절풍은 여름과 겨울로 나눠지는데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에 의해서 기압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바람의 흐름이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름에는 주로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어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성질을 띈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반대로 북풍 계열의 계절풍이 주로 불어오고요.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한랭하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오기 때문에 습도가 낮다, 건조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늦봄 즈음에 북동 기류,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북동 기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바로 녹새바람인데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요. 자, 북동풍에 의해서 그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페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방에는 바다에서 가지고 온 강수를 확 뿌리고, 그다음에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 차거든요. 산란하고 다습한 그런 기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습한 공기는 해발 고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온도 변화 폭이 작은데 건조해지는 순간부터는 확 변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서지방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굉장히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 현상을 유발하는 바람이 녹새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는 그때 호우가 내리고요. 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영서에는 가뭄이 발생하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국지풍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산지 지역 혹은 해안 지역에서 그날 뭐 낮과 밤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국지풍이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자, 산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어때요? 정상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골짜기 부분으로 내려앉고, 이 골짜기 부분으로 내려온 공기가 다시금 산 정상으로 불어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산풍이었죠. 곡풍이었죠. 낮에는 곡풍이 불고 밤에는 그 반대 차가운 기류가 골짜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밤에는 산 정상부에서 골짜기로 분다고 해서 밤에는 산풍이 분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어디가 더 약간 비교적 따뜻해요. 육지 지역이 빨리 데워지니까 상승 기류가 육지에서 발생해서 해안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다시금 육지로 불어오는, 낮에는 해풍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밤에는 반대인 육풍이 분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람 파트를 정리해봤습니다.